안녕하세요. 2월 8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M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아주 핫한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회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총괄 프로듀서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기업의 총수를 그냥 회장이라고 부르니까요. 이수만 회장은 요번에 최대주주로서, 단일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처조카라고 부르죠. 처조카하고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예전 매니저까지 했던 사람을 앉혀놨었는데요. 그 둘이 궁정구태타를 일으켜서 지금 최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뺏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SM 쪽에서 지금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유상자와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분을 약 9% 정도를 넘겨줬고요. 그렇게 되면 이수만 회장에 이어서 2대 주주에 카카오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접수할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간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수만 회장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왜냐면 이미 여러 잡음에 또 국민연금도 이수만 회장의 경영 전횡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고 100%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가 이 SM의 프로듀싱 하는 업무를 맡아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한 100억이 넘게 매출액에서 이제 100억이 넘는 돈이 라이크 기획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이 받아가야 될 이익을 이수만 회장 개인 회사로 빼돌린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불만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주총을 앞두고 나서 라이크 기획이 더 이상 SM 엔터테인먼트 이익을 뺏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빨대 꽂고 빨아먹지 못하게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이러한 프로듀싱 업무를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수만 회장이 한 발에 물러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궁정 구태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SM 3.0이라고 이제 새로운 경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이수만 회장 개인이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퍼블리싱, 그러니까 이 프로듀싱 사업을 이제 여러 명의 프로듀서를 두고, 그러니까 보다 회사처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기존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SM이라는 회사가 특이하게 이수만 회장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등치는 커졌는데 여전히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그런 맹점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 SM은, 그러니까 엔터 업체들이 굉장히 외형이 커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업체로 커갔지만 이 SM만큼은 여전히 이수만 회장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자본도 많았고 회사에서 루스되는 경영 자원들도, 그러니까 소비되는, 그냥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낭비되는 게 따로 달리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는 낭비되는 거지만 이수만 회장이 볼 때는 줍줍하는 거죠. 이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당연히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총 때마다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실적에는 여전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SM 실적은 계속 괜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M&A 이슈 때문에 SM은 주가가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자기 주가보다 더 높이 고평가받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요번에 카카오하고 SM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걸 보면 이수만 회장이 16% 정도, 요번에 이제 카카오 제3자 배정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때 주식이 희석돼가지고 16.78%가 되고 카카오가 9.05%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8.15%를 갖고 있죠.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이수만 회장이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계속 표해왔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 중립에 쓰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수만 회장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지분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그러한 부분을 믿고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한 건데 이 237만 주하고 이 전환사채 가격 다 합쳐서 한 2천억 정도의, 그러니까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이 1119억, 이게 제3자 배정이죠. 그다음에 전환사채 인수하는데 1050억 해서 합쳐서 2100, 한 71억이네요. 네, 2172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SM의 경영권 매각 자금은 한 1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즉 이수만 회장이 1조 원 정도를 챙겨가는, 그중에서 이제 세금 내고 하면 한 5,500억 정도를 챙기는 건데요, 개인이. 근데 지금 같은 구조로 되면 이 카카오가 시장 내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지분 대결로 가도 그 5천억이라는 자금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인수하는데.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수만 회장이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지분 대결로 가버리면 이수만 회장이 이 카카오에는 상대가 안 되죠. 하여튼 지금 이 카카오 이사회는 이수만 회장보다는 이 카카오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SM 이사회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수만 회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보겠다고만 했지 지분을 사가지고 지분 경쟁으로 가서 이 궁정 구테타를 일으킨 이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2명을 해임시키는 걸로는 아직 가지 못했죠. 왜? 지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카카오의 유증과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지분율 보면 확실히 보면 카카오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SM의 그 경영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SM 3.0을 하겠다고 경영 계획을 하겠다는 쪽은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이 공시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SM 3.0의 핵심 뭐 성장 전략이랄까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멀티 제작입니다. 기존에는 이수만 회장 혼자서 단독으로 이제 이러한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레이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복수의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제작센터에 멀티 레이블을 가져가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3.0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수만 회장이 이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연예인들,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샤이니 같은, 엑소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도 그렇고 이수만 회장이 직접 어릴 때부터 연습생부터 해서 키워온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은 쉽게 변하기는 어렵죠. 이수만 회장이 이 엔터업계에서 갖고 있는 그 명성이나 발언권을 생각할 때 이수만 회장이 나가자 했을 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수만 회장이 자기가 차린 회사의 알맹이만 빼가서 따로 별도 회사를 차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계약 기간에 따라서요.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레드벨벳까지는 에스파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신인 같은 경우는 이수만 회장하고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돈 벌어주고 있는 건 이 엑소나 소녀시대, 레드벨벳, 그다음에 에스파 정도가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얘들이 빠져나가면 SM의 알맹이는 쏙 빠져나간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껍데기만 남겨두는 거. 그게 이제 이수만 회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저항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2022년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놓고 보면 SM의 적정 주가는 한 85,000원 정도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양측이 이스만 회장 쪽하고 카카오 쪽하고 지분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직접 지분을 살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적정 주가의 더블까지도 가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적으로 100% 이상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수만 회장 쪽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만 그 말을 하고 있고, 직접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는 그런 액션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만 회장은 기존에 경영권 매각을 해서 접촉했던 CJ E&M이나 그 네이버 쪽에다가도 구원의 손길을 좀 내밀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걸 배합하는 다른 강력한 경쟁자인 네이버 쪽이나 뭐 CJ E&M 쪽에서 재를 뿌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수만 회장의 백기사로 나설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큰 싸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경영권, 예전에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 한진칼 그 경영권 분쟁 때 한진칼 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수만 회장이 법적으로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향방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회사를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들을,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그러면 SM은 알맹이만 남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네이버나 CJ E&M 같은 기존에 M&A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쪽과 우군이 돼서 이 경영권 방어에 나설지,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렇게 또 뭐 경영권 매각하게 되면 그런 업체들한테 경영권을 매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적정한 가격을 받기는 좀 어렵죠. 예전에 자기가 하초선 뭐 1조 원 불렀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SM의 주가가 이렇게 좀 계속 이제 고평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런 적재적 M&A에, 그러니까 적대적 M&A죠.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적재적 M&A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그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분을 단 한 줄에도 SM 이수만 회장이 사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지분 공시에 대해서. 보셔서 실제로 그 지분 대결로 갈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수만 회장이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카카오를 못 이깁니다. 자, 이런 M&A가 요즘같이 이제 결산법인들, 그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는 3월달 정기주총 사이에 두고 이러한 그 M&A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실적도 이제 공개되어 있고, 그 지분도 확실히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적재적 M&A 하기도 딱 좋은 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 엔터 업종 전체가 새로운,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이 점프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팬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종목들의 설명을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엔터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